이재명이 당선돼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나도 산다. 이런 거에 우리는 직접 뭐 이재명이 당선됐다 우리가 밥이 생깁니까? 콩이 생깁니까? 좋은 나라가 되려는 희망이 생기죠.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한 1, 2년을 쉬다 보니까 구독을 하시거나 이 청취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많이 늘어야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시 구독자, 예전에 하시던 분들 도로 동료해서 주변에 아는 분들이랑 같이 하던 분들이면 다시 한번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미디어를 도로 원상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더 이제 확대 재생산해야죠. 그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하는 여기가 지금 마곡 나루역입니다. 마곡 나루역 1번 출구로 올라오면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번화한 데예요. 이 지역에서는. 여기에 어쩌다 이제는 여기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초대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스튜디오 주인이 거의 거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워 먹고 사나 어쩌나 안 죽어네. 계속 안 죽고 저렇게 살아요. 살도 뭐 그렇게 빠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거의 반쪽으로 빠졌는데 그런 구독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야만이 광고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얼마라도 그전에는 이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니까 다 떨어져 없어졌으니까 속히 좀 도와주시는 셈에 치고 그러고 어쨌거나 이 방송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고가 붙든 안 붙든 이 일은 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렇게 할 작정으로 미친놈들이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저 한 PD도 지금도 내 방송 시작하다 말고 저 카메라 안 켜갖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얼이 빠져 있어요. 배고파갖고 며칠 굶어갖고 저런 것 같아서 이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 방송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는요 제가 이전에 일기에 했을 때는 그 워밍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 이 유튜브 방송이라도 이거 자체를 처음 해봤던 거고 뭐 답 처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워밍업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우리가 가십이나 장난질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엿한 대한민국 1등 대선 주자입니다. 아까 뭐 윤석열이 뭐 몇 퍼센트가 더 나오고 몇 퍼센트가 더 나오고 그건 나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개구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막강한 그 권력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총망라한 권력이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광대를 하나 만들어놨죠. 요놈이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 때 실제로 박근혜라는 사람이 무슨 놈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단지 아버지가 뭐 과오가 뭐 덜어 있으나 어쨌거나 우리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딸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무 짓도 한 적이 없는데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이익 집단 이것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집단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딱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품이 하나를 만들어내요. 많은 집단에서. 그러면 권력 집단입니다, 사실. 요새 그 방송이나 뉴스 매체에 많이 나오는데 권력 집단, 그러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들이죠. 뭐 감사원장 뭐 최재형 씨, 이 양반 최 씨인데 이 사람 경주체 가면 큰일이네. 아씨. 그리고 제가 그냥 사담 같지만은 그 경상도 쪽에 최 씨들 있잖아요. 뭐 뭐야 우리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그 뭐 대학 이름이 뭐야 거기 동양대? 참 나는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 말고 딴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동양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속 저기 어디 경상북도 영천? 어디 뭐 그쪽에 있대요. 그래서 나는 요 사태에 일어나서야 그 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좀 보세요. 그 대학 총장인가 그 사람이 최성애가 순전 사기꾼이잖아요. 그거 무기야 학력이고 뭐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정도면요 벌써 그냥 징역을 갔어야 돼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둡니다. 나 지금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쪽이 뭐 최교일 최 누구누구 이거 분명히 경주체가 될 거란 말이야. 난 이거 환장하겠네. 나는 경주체가인데. 그래,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이익을 공유하자. 이것의 더도돌도 아닙니다. 그래 윤석열이라는 광대가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라는 거 있죠. 뭐 40%에 육박하고 지금도 뭐 30 몇 %입니다. 이재명 20, 나 지금 오다가 휴대폰으로 봤어요. 25%? 뭐 이거 뭐 떨어져 갖고 31%인가 뭐 32%인가 그러대요. 이거 다 개뻥입니다. 설사 윤석열이 35% 6%를 받아서 38%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당을 지지하거나 그 세력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전부가 그것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그 여타 후보라는 사람들이 0. 몇 프로 1% 막 이래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여태 모은 게 그 사람 하나한테 나온 거니까 그걸 믿어준다 치더라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특별한 과오 없이 후보가 잘 만들어지고 화합해서 이러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그 윤석열이 나와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쓸데없이 호들갑 될 일도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 표는 그 정도는 늘 나오던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선수한테 그 표가 가는 거예요. 이건 선거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람이 그냥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전국적인, 그게 전국적인 지지도죠. 그거 갖고는 대통령 못 돼요. 지금 현재 지지도가 맞다고 쳐도. 그래서 막 전라도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위한 세력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용어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용어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는 이해가 되나 정확하게 그 무슨 저 사전적인 그런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 말의 홍수입니다. 어떻게 그냥 말들이 그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저 유튜브 이런 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막 그냥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아 저런 말이 있구나. 그럼 잘 모르는 건 즉시 휴대폰에서 빨리빨리 검색해서 뜻을 외워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지. 예전 같으면 그걸 계속 외울 텐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그걸 알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다. 이게 바뀌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저 민주당 이 행태들이 정치를 이제 자기들끼리는 오래 정치했으니까 동료들이지요. 야당 이건 지금 야당 예전에 여당이었지만 그래서 한 집단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집단에서 이쪽을 지지하고 이쪽을 지지하고 하는 그 세력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놈들이에요. 나눠 먹고 산 거죠. 그래서 힘을 아무리 국민이 180석이라는 힘을 줘도 그 힘을 안 씁니다. 있어도 안 쓰는 이유가 야 우리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지네끼리 이제 타협을 해버려요. 협잡이죠. 국민이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놈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민주투사, 뭐 투사 이런 그 쓸데없는 한각에 빠져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민주투사였니, 뭘 했니, 인권 변호사였니, 이런 말은 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대다수 유권자는 그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사람 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은 여태까지 사람 사는 일만 해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다 써먹지도 못하게 많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은요, 지어내야 돼요.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했다고, 지가 했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겠어요? 걔가 만약 후보 나오면 나는 평생을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무지몽매하고 없는 사람 좀 조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빼줬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자기 가족 무슨 파일 나왔다고 난리죠. 근데 무슨 특별한 파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것들일 거예요. 이때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막 언론이고 뭐고 쑥쑥 넘어갔잖아요. 법은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냅둬버리고 우리 건 나도 저놈들 거나 잡아. 그러니까 그 법을 검찰이라는 그 조직이 그냥 사법기관이고 그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 조직이 자기들한테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법을 또 만들자는 놈이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어떤 놈이 이번에 이런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죠. 그 새끼 두드러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법이 너무 많아갖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 법안을 발의한 놈도 지가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갖고 써먹기만 해도 온 국민이 천국에 살아요. 앞에 거 다 있으나 마나 사문화시켜 놓고 또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 소송이나 뭐나 걸리면은 그 앞에 알지도 못하는 법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생사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저는 이 법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줄이고 해서 국민들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래야 그것이 법이지. 저도 몰라요. 지금 발의한 놈도 뭔 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 만들자고 하는 놈은 그놈 때려잡아야 됩니다. 법을 없애겠습니다. 이 법도 없애고 이 법도 없애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놈이 나와야 됩니다.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지들끼리만 아는 말을 막 해요. 지금도 법원에 그 뭐 판결 뭐 이런 거 보면 이건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막 씁니다.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쥐들 미천 떨어지니까 헷갈려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 말씀드리다 이분이 어떤 컨텐츠를 갖고 대결을 하잖아요. 대선 후보로 거의 막 마르지 않는 셈처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밖에 안 했으니까. 그게 어떤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했고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결국 경기도민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핵심입니다. 경기도라는 데가 그냥 경기도가 아니에요. 일반 뭐 다른 도도 다 중요하고 굉장한 퀄리티를 갖고 있지만 특히 경기도라는 지역은 이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데입니다. 저 북한이랑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도 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안 맞닿아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일 가까운 데는 평택항이고 뭐고 이거 중국으로 바로 교역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하고 막중한 지역에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일기 방송 때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도 좀 한번 해보고 뭐도 해보고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더 깊숙이 참여해보고 그런 경력을 쌓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곱게 말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는 막 욕을 막 험한 말을 막 할 때 지금도 곧 나오려고 하는데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데서 도지사직을 지금 이 두 차례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력이 이미 전 세계에 이게 알려질 지경이에요. 경기도 행정력이. 그러면 이분이 흠을 잡아낸다고 계속 찾아내는 게 뭔 이상한 사적인 뭐 그 흠도 아니에요. 그런 거 이렇게 들춰내갖고 이 사람을 때려잡는다고 이런 거예요. 일을 갖고 해야죠. 정치 지도자를 잡으려면 이 사람이 이 정책을 해갖고 나라 살림이나 혹은 도 살림이나 혹은 시 살림을 거덜냈다. 이때 이놈이 이렇게 시민들이나 도민이나 국민을 혈세를 낭비해갖고
이 지경이 현재 이 지경 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해야죠. 대구 권영진 그 이상한 시장 좀 보세요. 무슨 뭐 백신을 사기를 당하지 않. 요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쓱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또 들이대야 돼? 이게 아주 뻔뻔하기가. 와 진짜 부끄러워서 나 같으면 도망가서 어디서 차라리 산으로 은둔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정치인들의 그 큰 덕목이죠. 뻔뻔한 거. 뻔뻔하지 않으면은 정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짓도 하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그 신천지 사태 때도. 그 막 처음에 이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그거 바로 막 법적으로 쳐들어가서 막 조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뭐 도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내가 좀 유식한 말을 많이 안 쓰는데 표리부동하다는 말이 있고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재명 빠라고 봐도 돼요. 제가 김대중 빠입니다. 이 얘기 많이 했지만은 그러고 나중에 또 유일하게 이 사람이다 이러고 대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어제 내 그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내가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보냈어요. 캡처를 해서 이걸 봐라 이게 나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형인데 육촌 형이에요. 이 형이 이제 그 분당에서 교직에 평생을 교직에 있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 교장이었어요 그쪽에.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너 이거 뭐냐. 그래서 아 나 이거 원래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너 돈은 누가 대주냐 대놓고 그러길래 그거 말 못해요. 그랬어요. 내가 아무도 돈 안 대줍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나 말 못해 안 해줘 비밀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새끼 어디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일부러. 근데 이 형이 이제 둘이 얘기니까 뭐 어디 공적인 석상이 아니고 전화로 나도 이재명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잘하니까 막 교장 때 막 그 선거운동하고 맨날 오면 그 만나서 커피 마시고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래요? 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 별로야. 그래서 그러면 형은 누굴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난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래. 내가 그랬죠. 아주 기초적인 또 그 형도 다 아는데 일부러 그러죠.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뭐 민주당에 있고 저기 저 자유한국당 아니 자유힘인가? 국힘. 아 국힘이 아이씨 나 이거 그 당에 있다고 해도 이놈이 더 나쁜 놈이냐 이놈이 더 나쁜 놈이자 이걸 따지면요 조금 차이 납니다. 그 사고가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따로 떼놓고 봐라. 이 사람만한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없다. 내가 장담한다 그랬어요. 거의 정치를 하려면은 이빨로 사기도 치고 막 그러고 살아야 그래야 정치를 한다. 유권자들한테 표받아야 되니까. 이재명은 자기 몸으로 뛰어서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 잡으려고만 눈 뻘게 갖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멀쩡한 놈 잡으려고. 근데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민주당에. 단 제가 지금 존경하고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그 성남 시민들. 제가 성남 시민들은 탁월하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 한갓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도 뭐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뭐 저기 뭐야 뭐 인권 변호사네 뭐네 하면서 아마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작은 뭐 직책도 하나쯤 맡고 막 그랬었나 봐요. 부 뭐 이런 식 뭐를.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 알기나 합니까? 그런 때 이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서는 거기 시장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성남 시민들의 그 해안이 무섭습니다. 더구나 그 성남이라는 데는 분당 뭐 수지 이런 데 신도시입니다. 거기 인구가 강남 사람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익들이지요. 근데 오죽하면 그 해병대 전우회가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성남에서 발탁이 됐다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의 엄청난 공로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가장 큰 공로는 성남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이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우리 이재명 팬클럽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그 사람 뭔 행사를 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하면 저기 어디 제주도 뭐 전라도 우리 수인님 저기 전라도에서 몸도 아픈데 일부러 쫓아와서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열정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가능성을 본 겁니다. 정치인은 하도 호되게 당하고 살아서 그래요.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그 판에서 타성이 생겨가지고 정치인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정치인이 아니었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그 수준에서 언제라도 돌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 유일하게 제가 지금 보니까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 누구야? 우리 안산 단원 그러니까 갑인가? 무슨 의원이야? 아이씨 나 미안해 죽겠네.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나이 처먹어가지고 그 핸드폰 찾아봐요. 그 둘이 아직 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장차 이 민주당의 주춧돌이 되겠다. 이거 좀 판을 싹 갈아엎고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이 당을 만들어낸다. 주인은 물론 국민이지만 현재 당 안에.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답답해 죽겠다. 나 이거 찾아야지. 아유 씨 나 이거 왜 이러냐. 나 이거 지금 저거 됐어. 아이씨 난 김남국 이렇게 쉽고 훌륭한 이름을 김남국 의원이 한번 언제 가서 만나보고 싶은. 내가 지역구가 틀려. 그래도 가까운 데니까 한 번쯤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어야 되나. 사줘야 돼. 얻어먹어야지. 그 안에 있을 거야 아마 그 사무실에 가면. 근데 그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구태의원해지고 오래 해먹으면 그쪽에서 유연해집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보수화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젊은 시절에 그 뭣도 모르고 막 용광로도 뛰어들겠다고 막 그냥 독재 타고 하면서 구지로 하고 다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나중에 그래 저쪽 편도 오죽하면 그랬으랴 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오죽하면 저도 그래요. 오죽하면 그랬으랴. 그러니까 반은 반대 세력이니까 반도 명분은 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데 열정이 그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세련돼지고 정치를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걸 지지하는 국민이 볼 때는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식을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이 일을 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일들 보면요. 경기도에 그리고 일부러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질 않아요. 필요한 걸 합니다. 계곡을 정화시키고 그것도 살아나가지고 국민들이 경기도민이건 아니면 외부에서건 경기도 계곡으로 놀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든 그게 몇 백집인지 몇 십집인지 모르지만 그 없어진 집들이 그분들이 개인적인 피해는 봤을 수 있으나 경기도나 우리나라로 볼 때는 그 깨끗한 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상권이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있던 그 작은 집합이 아주 큰 경기도 전체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깨끗한 경기도. 계곡으로 놀러 가고 더 큰 정치를 한 거죠. 그냥 매사가 그래요. 수술실, TV 문제도 이거 말이죠. 내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이나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아들이 수술실에서 그 의사들 뭘로 해서 죽었어. 옛날 그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수술실 TV 이거 이용 아들은 죽었으나 이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셔서 어쩌면 그분도 내가 이 방송에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유명하다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중에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파격적으로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조실 스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법정에 가서 한두 차례 뵀어요. 인사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막 몇 개 지나가면서 드린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유튜브 며칠 전에 나간 걸 보시고 연락을 어떻게 서로 좀 취하게 뭔가를 하자고 그래서
제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아무 때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두가 이게 지금 한 식구처럼 아직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식구 정도 숫자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보관이 있다 이러면 보내세요. 댓글에 쓰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면 이걸 방송에다 좀 활용해 주라. 그러면 여지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도 돼. 네, 전화 인터뷰도 된답니다. 나중에 언제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화면에다 막 그 줄 이렇게 옆에 막 띄우고 그렇게 하대. 나 그것도 좀 해가지고 크게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분을 반대하고 세력이 조금 분파돼 있고 하나 저는 믿어요. 다 같이 이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뭔 사단을 내거나 소란을 피우면 그거는 세작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이재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먹고 살자고 지지할 겁니다. 그 이재명이랑 관계없이 정치인들은 다 동상이몽, 오월동주 다 동상이몽, 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선돼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나도 산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직접 뭐 이재명이 당선됐다 우리가 밥이 생깁니까? 콩이 생깁니까? 좋은 나라가 되려는 희망이 생기지요.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던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정치판에 있는 놈들은 안 그래요. 저놈이 돼야 내가 좋다. 그 어떤 소스로 또 장관이라도 한번 해먹을 수도 있고. 이제 어느 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놈들이 더 간신처럼 알랑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다 우리 식구,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퍼포먼스였다. 이러고 대들 거예요. 이 X들이. 다 몇 놈 있어요. 특히 아주 이걸 핍박하던 왜 그랬나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역겨워서 그랬나 뭐 그러니까 질투심. 근데 그거랑 경쟁이 안 되는 놈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깐냥도 안 되는 놈들이 내가 그 사람 이름들을 하나씩 댈 수 있는 딴 내가 이름까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새끼들은 안 잊어버려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나 똑같이 취급하니까. 어느 때 똑같은 짓을 또 하면은 내가 사람 이름까지 거명할 겁니다. 이 새끼가 원래 처음에 이래갖고 여태까지 이 지랄하고 있다. 이놈은 진작에 이 언저리에서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는 놈이 있어요. 사람 말 안 합니다. 나 누군지. 그리고 아무튼 막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대놓고 이 이재명을 막 이름을 거명하면서 핍박하던 놈들. 이거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환골탈태해가지고 이 지사님을 위해서 몸을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하고 개발이 땀나서 뛰면 그 사람 거명 않고 여차지겠다 하면 이놈의 행적을 내가 쫙쫙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누구나 애기들 손이라도 빌려야 될 지경입니다. 처음부터 참 이재명을 믿고 이렇게 따라다니던 분들이 제 백입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구독해 주셨고 들어줬던 분들이 그게 백이에요. 백 진짜예요. 그리고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재미로 더 신나서 욕하라고 그러면 욕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또 꼭 시켜서 한 것만은 아니지만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지금 이게 대본이랍시고 전철 타고 여기 오는 도중에 막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주 저명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말씀 함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이 말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답신이 왔어요. 카톡으로. 성남이 변두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성남에 변두리 시장을 하면서 그때 발탁해준 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했더니 성남 변두리 아니랍니다. 서울 위성의 큰 도시랍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미친년 널뛰듯이 이렇게 막 방송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미친년 널뛰듯이 그 말을 내가 지금 이건 써놨습니다. 여성 비하라고 아까워서 여자만 미치냐?
여자만 미치냐 남자는 미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서 뭐 미친놈 널뛰듯이 그래도 상관없으나 근데 그 우리나라 속담인가 그거 미친년 널뛰듯한 그거 난 모르겠네. 그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라서 널은 남자가 뛰는 게 아니지 원래 여자들이 뛰었지 옛날부터. 그런 이제 이건 미친년 널뛰듯이가 맞겠다. 근데 그 전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말을 무지막지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런 말은 좀 나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욕 좀 시키지 마세요. 욕을 시원하게 하라는데 이게 참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걸 해라는 분도 있고 욕을 좀 안 하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 진작에 그럴 일이지 왜 이렇게 천박하게 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욕 어쩌다 나오는 건 그냥 대책 없이 어쩔 수 없고 저 사람이 잘라내면 그냥 없는 거고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독이라든가 여기저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방송을 좀 늘려갖고 광고를 빨리 붙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아니, 광고도 지금 붙는데 예. 뭐냐면 형님이 처음에 얘기 시작해서 끝에까지 좀 오래 이렇게 봐야 돼. 네, 오래 보세요, 오래. 그래야지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버리지 말고, 아까 참 수인님은 있잖아. 어저께 다 보고 끝까지 보고 또 두 번 보고 계시대. 참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두 번 연속 보고 한 번 다 돌리고 이게 무슨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변방이라고 했어요. 성남을 아까 그 변두리라고 한 게 아니고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변방 이 성남을 지혜로운 분들이 이재명을 발탁해줘서 제가 난데없이 제가 지금 고맙다니까요. 누가 이 사람을 알았겠어요. 변방 성남에서 이재명을 시장을 안 만들었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나 해서 살았거나 어차피 민주당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국회의원을 한번 했을래나 아니면 그냥 정치 낭인이 돼 있을래나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남에서 그 정치에 일천했던 뭐 무슨 사회운동가 이재명 더구나 그 뭐 안동 어디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 당 민주당에서도 영향력이 미미했던 분을 찾아내서 시장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키워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고마운지 내가 고마워요 성남 시민들한테. 자 이제 내가 이건 뜬금없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게 어릴 때는 지금 진짜 그랬어요. 공부 좀 못하는 놈이 돈 들여서 공부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해도 지가 알아서 그 부모들이 가끔 이런 어디 성공한 그 학자나 뭐 가난한 그 교수들이나 누가 써놓은 걸 보면 그 부모님들이 좀 남달랐더라고요. 그 없는 살림에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그래서 주로 어머니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모든 일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요새는 공부 잘하는 놈이 돈이 더 많이 드는 시대입니다. 공부 잘하면 못하는 놈은 이제 채쳐버리니까 안 하는데 공부를 예전에는 못한 놈한테 돈 들여서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요새는 공부를 잘하면은 집안 망합니다. 어정쩡하게 잘하면 월급 타서 부족하면 부모가 파출부까지 하면서 막 그걸 뒷바라지 한다는데 내 주변에도 있어요. 공부가 아니고 무슨 골프를 뭐 해서 유학을 보내네 뭐네 하면서 천재적인 골퍼라고 하면서 이걸 조금에서부터 가르쳐 갖고서는 뭘 한다니 집 팔고 못 팔고 나중에 이혼하고 그래요. 막 그 데리고 가서 그놈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골프 유학한다고.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을 때 이 힘을 분산시키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이낙연이나 없는 정세균 전 총리들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미달이 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 국민이 이재명이라는 정치 지주다 같은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부응해야 되는데 나는 달리하겠다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확증 편향이라는 그 단어 얘기했죠. 이미 확증 편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거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지는 않으나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김대중이라는 어떤 그 큰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확증 편향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실수가 없었어요? 뭐 자식들이 막 그냥 뭐 뒤에서 뭐 돈 빼돌려 갖고 막 정치 말려내고 힘드셨잖아요. 김영삼이라는 대통령도 그렇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재명한테 우리가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빠져 있듯이 이낙연, 정세균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렇게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가 패거리를 활용해서 이 판을 자기 개인의 유불리 맞추느라고 혼돈시켜버리면 안 되죠. 정말로 우리나라라든가 우리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혜로우니까 나중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포츠든 예술이든 스타는 한 명입니다. 이저 가수들도 그래요. 유일하게 큰 스타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언저리들이에요. 장치지요.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세상사가 평가가 그렇게 돼요. 한 명이 하는 겁니다. 진보 좌우를 표방하는 그 정치인들이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걸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여기저기 떠버리는 거는 그건 사기극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사고방식을 갖고 굉장한 걸 달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어느 때 감동도 해요. 근데 그 본질적으로는 다 잘 되자는 소리입니다. 그놈 입장에서. 그걸 부르짖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야 잘 된다. 그리고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나처럼 해야 잘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단은 듣는 국민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옳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우리한테 과연 뭡니까? 국가가 뭐예요? 그 애국은 또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무용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책에서 나오고 선생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명예, 그것이 있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애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 그건 그냥 허망한 소리예요. 누구 어떤 놈한테 과실을 몽땅 갖다 주는 짓을 하고 사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남이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옳은 겁니다. 내가 했을 때만 옳고 남이 하면 틀리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했는데 남한테도 해가 없으면 그게 옳은 일이지요. 그래서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만이 그게 자유예요.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법을 확고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는 법. 그것을 내 생각이랑 일치시키는 정치인이 나올 때 아, 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를 모르면요 아주 암담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상한 정치 체제 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탄핵해서 그걸 정리를 했고 지혜롭게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면 자기 개인적인 과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과거에 매몰됩니다. 또 그런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암담한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선택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한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구독을 꼭 하시고 주변에 좀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